네, 강프로입니다. 자, 일진전기 보겠습니다. 오늘 갭상승이 조금 나왔지만 종가는 17%, 장중에는 25% 정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공략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그 공략 시점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가격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가격 외적인 다른 모멘텀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건 가격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해하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1694번 화면을 화면 검색을 해보시면 내 계좌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대략 한 3달이 채 걸리지 않았죠. 올해 들어서 3월 18일 오늘 종가 기준한 수익률이 내 계좌 수익률 125%입니다. 2배가 넘었죠. 그 당시에 시장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운 좋게 종목 하나 잡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그 종목 공략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이 실제 그 각자의 계좌에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종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HLB가 나오는데 제가 이 화면은 그 제 매매 타점이 나온 그런 화면이고요. 자, 내용 보시면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눌림목이 발생했죠.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매수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가에 잡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 확인 후 매수,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제가 얻은 수익은 31.9%다. 즉 굳이 저가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최고의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매도한 가격대가 1월 29일 날 63,100원인데 그 이후에 8만 원에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은 제가 수익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매수 한 결과 추가적으로 얻은 수익이 19%. 자, 돌파 구간에서만 매수를 한다. 그리고 돌파 구간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보다 선반영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활용한 신고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일진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소통방에서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끝이에요. 다 확인이 되신 겁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진전기, 바이넥스, 재룡전기, GST. 자, 일진전기, 재룡전기 같은 테마라고 볼 수 있고, 바이넥스 바이오고요. GST 반도체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시장가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전 종목 마찬가지예요. 자, 그랬을 때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죠. 제가 매매한 타점 정확하게 오늘 시가의 공략이 들어갔고요. 신고가 돌파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재룡전기 먼저 볼게요. 재룡전기도 먼저 보면 어떻습니까? 상한가 이후에 여기서 따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눌림목을 기다리다 안 와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매수한 결과 오늘까지 매수가 진행됐다. 4% 상승세 끝났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이넥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계속해서 돌파 구간 공략한 결과 오늘 7% 정도의 상승 구간에서 장이 끝났습니다.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GST를 보더라도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상황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2월 달에도 매매를 해서 21%의 수익이 발생했고 8%의 수익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시가 공략한 결과 11%의 강세. 반도체 모멘텀이 전기 쪽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반도체 모멘텀이 발생하는 한 전기 쪽의 모멘텀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은 선반영 구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무료로 진행한다.
자,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제가 매매하는지는 다 이해가 됐을 것 같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일진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왜 움직이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오늘 17% 강세를 보였다. 근데 지난주 3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 자, 그런데 작년 10월달까지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 이력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시죠. AI 반도체 쪽을 포함해서 AI 섹터에 대한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23년 초입니다. 그래서 이 주봉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23년 3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고 4월달, 5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충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올리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있었죠. 최근에 조정을 끝나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공략이 된 겁니다. 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굳이 덤벼들어서 싸울 필요가 없다. 돌파한 이후에 공략을 하더라도 아까 전에 보셨던 제 수익률 있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주식 투자, 즉 개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보유 기간을 줄여야 되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입니다. 보유 기간 늘어도 상관없어요. 난 장기 투자자예요. 가치 투자자예요. 이딴 소리 있잖아요.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캐시카우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저를 포함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난 10억 있어요. 누군 100억 있어요. 상관없어요. 다 참 소액주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는 분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난 100억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난 5년 보유할 거야. 그래서 내리면서 사야지. 이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 줄 알아요? 100억을 기준해서 내가 이걸 다 들어갈 생각에, 그쵸? 삼성전자를 정말 1년, 2년, 3년 동안 내리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들어간다 쳐봐요. 그러면 이 금액이 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입 금액은 많아지고 삼성전자가 굳건히 버티고 있으니까, 그쵸? 당장에는 상승 모멘텀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기본 밸류에이션 이하에 있는 거래가 되었을 때는 상승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금액이 적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1억이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년, 4년, 5년 지나서 뭐 한 2천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번다고 쳐봐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면 그 다음 매매에 수익은 보면 되는 건데 그 다음 매매에 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 100억씩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해도 돼요. 반대로 15%, 20%를 내더라도, 그쵸? 뭐 15억에서 20억 뭐 이런 정도의 수익이 되니까 해도 되죠. 시간 투자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그쵸?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정도의 수익을 얻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근데 보유 기간을 줄이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저가에 살라는 것, 그리고 고가에 팔라는 것, 이걸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코리아 FT. 제가 매매한 종목인데, 자 보세요. 2월 초에 제가 공략을 진행했죠. 이거 현대차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코리아 FT는 현대차 벤더거든요. 근데 2월 초에 공략이 진행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6거래일 동안 이 밑에 보시면 28%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뭐 손절을 해가지고 8%, 1% 이런 식으로 손절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8% 올랐어요. 저 이거 다 팔았는데 올랐어요. 아쉽죠. 아쉬운데 이런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어쩔 수 없고 전체적으로 계좌 수익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전략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내용, 제 계좌 수익을 보여드린 거고 결과적으로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보유 기간을 낮춰야 되는 이유, 즉 2주 안에 내가 털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매도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여기를 보고, 그쵸? 고가를 보고 나서 떨어질 때 내가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고가를 생각할 경우에 이 구간을 내가 계속 보유하면서 여기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올라와서 정확하게 이 고가 돌파하면 또 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이 구간 근처까지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 매물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텐데 이런 걸 보면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일진전기도 지금 전기 관련주들 있잖아요. 전기 관련주들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여기 기사를 한번 보면 이거 네이버의 뉴스템인데
보세요. 이런 거 뭐 배당에서 아니에요. AI 뜨자 전력 설비주 날았다. HD 현재 일렉트릭 최고가 경신. 전력 소모 큰 AI 확산. 전력기계 빚본다. 전기 많이 먹는데 좋다니 무슨 말. 그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수주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도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좀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이야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지금 GPU를 못 구해서 안달이잖아요. 반도체가 강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그쪽에다 계속해서 강하니까 다음 모멘텀을 찾아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일진전기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오늘 17% 올랐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나서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그쵸? 그리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가온전선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4% 수익 보고 나와서 또 샀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또 사는데 오늘 7%또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 되게 작아 보이죠? 오늘 7% 상승한 캔들입니다. 하루에. 그쵸? 뭐 상한가 안 갔잖아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제가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률이 100%를 넘어선 겁니다.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소통박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내용은 시장,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타점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유기간을 낮추지.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 근데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고, 가격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올랐으니까 약간 좀 눌림목 구간에서 잡읍시다 했을 때, 눌림목 구간 가면 더 내릴 것 같고, 내리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했다가 추세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죠? 그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자. 즉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자.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종목이 제가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배우고 내가 모르겠다 하면 물어보세요. 이거 선반영,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나한테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 요거 받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 실적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늦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폭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겠죠. 안 팔면.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사서 내려갈 때 파는 겁니다. 저가하고 고가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작점이 있겠죠. 그게 신고가 강세 종목입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지금 상황에서 강세 종목을 잡는 것만이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는 것이고, 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되는 게 지금 강세 종목이라는 거죠. 모두 다 합쳐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멘텀에 대한 분류를 해서 이 종목은 변압기에서 A라서 안 돼. 여기는 변압기 B라서 돼. 이런 걸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세가 결정해 주잖아요. 시세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는 쪽에 놀아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이게 맞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다고 한들 그 주식이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지금 강세 종목을 잡자. 그렇죠? 그러면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지금 강세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